블랙락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제가 좀 읽어볼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만났어요. 이 블랙락 회사는 레리 핑크라는 사람과 피토라는 사람과 수산 웨그너라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투자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 나라가 합쳐서 만든 건데 자산을 관리하고 이루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가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유크레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유크레인에도 아마도 이 회사에서 투자한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읽어보려고 지금 그래요. 블랙락. 이 회사가 문제가 뭐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너무 커요. 자산이 제가 알기로 10경? 미국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예요. 제일 큰 투자 회사고 나쁜 짓도 굉장히 많이 해요. 집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나올 때마다 여기서 다 사들여요. 전부 다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직접 사는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 투자 부동산 회사들한테 자산을 빌려주고 거기에 관련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개인의 집을 다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렌털 프로퍼티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를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전세. 전세가 아니고 월세죠. 월세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없어요. 집을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개인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점점 마켓이 축소가 되고 줄어들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세계를 다 차지한다 소리예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 회사가 Exchange Traded Funds를 제공하는 아주 최고의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제공하고 애널리틱스도 제공하고 알라딘 테크놀로지 플랫폼도 블랙락이 제공을 해요.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점성학적으로 봐도 이 회사는 근데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진 회사 맞아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물고기 자리가 뜻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야로 회사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 있게 변화에도 적응을 금방금방 잘해요. 그리고 달의 위치는 쌍둥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시 어떤 데이터, 자료, 또 컴퓨터, 또 미래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AI를 얘기했을 때 이 회사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알라딘 같은 그런 텍 그리고 데이터 툴스를 이런 것들과 맞아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정보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정보. 네트워킹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빨리 그리고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수성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고기 자리가 아니고 물병 자리에. 그러니까 이것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또 이 사람들의 대화 방식, 이 사람들의 통화 방식이 소통 방식이 굉장히 하이텍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금성은 산 양자리에 있어서 돈의 가치가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망설이지 않고 대담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화성은 사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 소리예요. 사수 자리. 그래서 화성은 역시 활동을 세계로 다 펼쳐서 하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때 딱 이 회사를 만든 게 아닌가. 점성학을 보고 그 시간에. 목성이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돈이에요, 돈. 금융, 자산. 이게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토성 역시 사수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관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힘든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뜻도 있어요. 2025년도는 뭐 거의 다 갔지만 2026년도까지, 2027년도, 또 제가 2030년도까지 그냥 대충 봤어요. 큰 나쁜 것들만, 아니면 좀 중요한 내용만. 근데 목성이 이때는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블랙락의 달과 120도 각도가 돼요. 블랙락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달에 있던 위치와 120도 트라인이 되면서 목성과 네이럴 목성이 있던 1988년 목성이 있던 그 위치에 180도 위치가 돼요. 이거는 아마도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이 회사가 드러나게 되는, 미디어에 이 사람들에 관련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올해. 그건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AI의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때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사를 찾아간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 너무 크고, 좀, 이렇게까지 크면 안 돼요. 어떤 개인 회사들은,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기회를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더 2026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런데, 딱 30년 되는 29.5년, 이때가 언제냐면 토성이 리턴하는 때예요. 이때는 항상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요. 우리가 토성 리턴이 될 때는 우리가 엄청난 역경을 거치게 돼요. 이 회사가 그때가 내년 중반부터 2027년 초반까지가 이때가 그런 때예요. 태양과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이 만나게 돼요. 결합을 해요. 이것은 회사의 그 아이덴티티와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크게 시험을 받게 돼요. 실험을 받게 되고 또 이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욕을 먹는, 당신들 규칙을 어기고 또 온 세상 집을 다 사들여서 당신들이 다 소유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거대한, 한편으로는 악의 세력이라고는 그렇고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도대체 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지도자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회장, 그 사람 만났던 사람, 그 사람한테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간 게 2024년도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2030년
왜냐하면 2030년대까지 이 블랙락 회사의 스콜피오 자리, 남의 돈이에요. 투자하는 돈. 그것과 90도 위치가 돼요. 이때 큰 변화, 대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과 압박이 엄청 많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스타일을. 자기네 회사 스타일을. 그래서 블랙락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변신을 해야 돼요. 2026년도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그 2025, 2026년도를 자기네들이 좋은 쪽으로 변신하는 쪽으로 가면 더 몸집을 좀 줄이면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2027, 2028년도 사이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좀 어떤 고난의 행군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간단해요. 집을 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집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샀다고 생각해봐요. 가격을 한없이 올리겠죠. 가격을 한없이 올리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렌털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다고 치면 그 렌털도 이렇게 좀 작은 개인이 집을 뭐 이렇게 한 두세 개 소유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많은 돈들이 개인의 주머니에서 전부 다 큰 대형 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개인들한테는. 하나가 너무 힘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요소가 많게 되죠. 근데 태양이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자리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옛날에 처음 점성학 읽을 때 점성학적으로 물고기 자리가 각도가 좋게 자리하면은 영적으로 뭐 목사가 된다든지 신부가 된다든지 무속인이 된다든지 좋은 무속인, 그런데 각도가 좋지 않게 되면 시리얼 킬러가 된다든지 사기꾼 아니면은 사이비 교주들의 점성학을 보면 대부분 다 파이시스 자리예요. 태양이. 그래서 이 회사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쁜 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나쁜 점들. 남을 이용해 먹고 등쳐 먹고 이러는 것도 그 물고기 자리의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이 세런 리턴의 시기예요. 이게 세컨 리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타임 오브 레커닝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어떤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집들을 사서 이 월세로 막 수도 없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번 그 집을 좀 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 동네가 아닌 거예요. 무슨 큰 헤드쿼터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싫었어요, 전 그게. 옛날에는 그냥 동네 우리나라 부동산 왜 복덕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그냥 친절하고 꼼꼼하게 다 봐주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법이 바뀌어서 비도덕적이다라고 이 기간 동안 문제가 터져나와서 법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2044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못해요. 대중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대부분의 모든 대형 슈퍼체인이라든지 대형 기업이라든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라들은 다 우주에서 이 영향력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블랙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은 반드시 다 decentralized, centralized. 이게 centralization이 뭐예요? 다 중앙집권처럼 영주들이 옛날에 그냥 다 땅을 다 소유하고 그 농부들에게 땅떼기 하나 쬐끔 해주고 세금을 떡대기로 쳐서 그 농부들이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피죽만 남아가지고 등골 빼먹고 이렇게 했던 시대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건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법이 강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사람들과 어떤 낡은 체계가 대항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기게 될 거예요. 영원히 블랙락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몇십 년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없게 될 거예요. 26년, 27년이 되면 토성이 리턴하는 시기에 아마도 어떤 큰 사건이 터진다든지 변화를 해야 한다든지 법적으로 뭔가가 바뀌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고소를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투명하게 다 보여줘야 된다 하고 될 수가 있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진보만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모두 다 진보고 보수고 상관없이 공화당이고 민주당 상관없이 이것은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렌트를 하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했을 때 걱정을 하게 되는 사안이 이 회사인 거예요. 블랙락이 모든 주택을 다 사고 뭐 대규모 임대주로 지네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금융 쪽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한다든지 실제로 이 블랙락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인비테이션 홈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 아메리칸 홈스 포 렌트도 그 중에 하나이고 프로그레스 레지덴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들은 블랙락이나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 운영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택을 상품화한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화하면 안 돼요. 집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대로 이용을 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5년은 그런 대로 잘 흘러갔는데 굉장히 큰 투자를 받는다든지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이텍에 관련된 이건 AI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때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년이 되면 토성이 네이럴선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카르마 타임이에요. 카르마. 인형 과부의 시간이 내년에 들어와요. 2027년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돼요. 새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점점 회사에 자산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좀 좋지 않은 어떤 현실을 좀 깨닫게 돼요. 커다랗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그렇게 안 돼요. 최근에 야 좋다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풀어져요. 뭔가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하게 돼요. 그 사건이나 어떤 일이. 그리고 회사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중에 다 끝나게 돼버려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어느 국가라든지 어떤 사람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보고 뭘 하자고 해놓고 좀 나쁜 계획을 좀 세운다든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역풍 불어요. 그리고 돈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일 생겨요. 손해를 많이 봐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되고 큰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되고 법적으로 아니면 정부나 어떤 권위적인 기관, 그거는 정부도 될 수 있고 이 법을 다스리는 그런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이 회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블랙락 운세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질문을 뭘 할 거냐면 블랙락이 우리나라와 AI의 사업을 하게 된다. MOU만 해놨잖아요. 근데 진짜 하게 되는지 보자고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 보네.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시아 시장을 다 잡아먹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겠죠. 반반이에요, 반반. 굉장히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그런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아요. 확률은 50%인데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블랙락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자기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장악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마 큰 코 다칠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큰 성공을 거둔다. 큰 성공 거두지 못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누군가 죽어요, 회사에. 아니면 계획이 무산되든지.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 있어요. 맞춰보려고 하다가 도중에 무산이 되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역시 조심해야 돼요. 블랙락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회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한테 좋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진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나오는 거 봐요. 웃기죠? 숨겨놓은 우리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반반이에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좋은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글쎄. maybe. 어쩌면 반반. 이득도 이 소리는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블랙락하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보고 마칠게요. 제가 우리나라랑 블랙락이랑 이거 하는 게 좋다. AI를 하면 성공한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욕심 나고 탐나고 정말 보기 좋은 투자 형식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어떤 숨어져 있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회담하러 갈 때 또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숨어져 있는 함정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용해 먹고 훔쳐가려고 하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경고장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읽을 때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함정 파놓고 기다린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회담이 좋게 끝나서 내가 해설을 잘못했나? 아닌데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트럼프가 그랬죠. 근데 블랙락 그 사람 얼굴을 제가 보면 처음 봤어요. 나 그 사람 그 회장인가 봐요. 너무 안 좋았어요. 느낌이. 한국은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먹으려고 들 수도 있어요. AI 한다고 들어와서 다른 짓을 할 수 있다고요. 항상 이 사람들은 땅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야 여기도 땅을 우리가 좀 먹어볼까? 서울의 땅? 집 하나 값이 얼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게 되면 우리 거를 홀라당 껍질째 벗겨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땅 장사꾼들. 투기에 투기. 이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껍질째 통 닫고 이래요. 아마도 하자 그러는데 들여다보면 아주 파워풀한 파트너처럼 보이지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도 다 먹혀 있거든요. 먹힌 사람이 많아요. 국가적으로 상대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이
사람들을 엄청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주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국민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숨기고 말을 안 해주는 수 있어요. 똑같아요. 트럼프하고 할 때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껍질째 맨날 벗겨 먹고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너희들 돈은 좋은데 니네들은 싫어. 미국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니네가 나한테 주는 돈은 좋아. 너희들이 나 저기 후원해주고 돈 주고 이러는 건 좋은데, 근데 난 니네들 싫어. 그걸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많이 겪었잖아요. 저는 상처도 안 받아요, 더 이상. 하도 겪어서. 그들끼리 대화할 때랑,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할 때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와요. 하면 안 되든지 한다 하더라도 뭔가 숨겨져 있는 계략이 있다든지 말하지 않고 슬쩍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안 좋아요. 그때 트럼프 만나러 갈 때랑 리딩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나중에 또 봐드릴게요. 블랙락하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